자,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시장의 소식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축제다. 환호성 지르는 코스피. 바다 건너 구경하는 비트코인 왜?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코스피가 최근에 그 3,000포인트를 넘었죠. 전국이 지금 불안하고 또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어수선할 일들이 많죠. 뭐 트럼프가 또 뭐 얼마 전에 관세 문제로 뭐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연준의 금리 문제 거기에서 또 이제 불안하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시장은 또 이제 올랐어요. 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고 뭐 환호성을 질렀는데 도대체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은 도대체 뭐냐? 바다 건너 구경하는 뭐 비트코인 왜 뭐 그러는데요. 뭐 또 여기서는 그 이유가 또 뭐 금리가 어떻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어떻고 또 뭐 관세 문제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 것 관세 문제, 이스라엘 전쟁, 또 금리 문제가 있다라면 그러면 왜 코스피는 오르냐고요. 주식시장은 왜 오르냐고요. 말이 안 되죠. 함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암호화폐 시장만 지금 헤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코스피가 오르고 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잠시 침체돼 있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 작년에 뭐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 그리고 올해 초에도 또 잘 나갔을 때 그때는 코스피가 또 죽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엄청나게 또 건너오고 넘어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시장에서 떠들썩했었죠. 뭐 주식시장은 잘 못 나가는데 암호화폐 시장만 엄청나게 화랑이다. 그래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또 엄청나게 이제 부러워하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가 되는 상황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서로 지금 키 맞추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뭐 이렇게 시소처럼 엇박자를 두면서 서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나오는 이거 왜 그러느냐, 주식시장은 잘 나가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왜 그러느냐, 뭐 어쩌고 어쩌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또 조만간 이제 코스피가 또 잘 나가다가 다음에는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또 잘 나가고 그러면 또 이제 주식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또 함께 잘 나갈 수도 있죠. 커플링이 돼서 갈 수도 있고 디커플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키 맞추기를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당했다. 리플렉스합이 상승 전 마지막 함정 경고한 애널리스트의 분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플렉스합이가 지금 헤매고 있죠. 리플렉스합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헤매고 있어요. 근데 리플렉스합이가 특히나 이런저런 불안하게 만드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좀 소강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리플렉스합이를 놓고 리플렉스합이가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리플렉스합이가 가격이 이제 확 하락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이제 다 팔아치우고 나면 이제 그때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해외 또 어떤 나름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에요. 뭐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식으로 상승 또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 뭐 최고 유명한 분석가라는 사람이 헤드앤숄더가 돼가지고 뭐 리플렉스합이가 뭐 1달러대로 떨어지고 어쩌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자충수를 둬가지고 팔아치웠어요. 자충수를 둔 거예요. 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 자충수를 두면서 투자해가지고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 듣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양 착각해가지고 자충수를 두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한번 싹 빼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면 바닥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함께 쭉 올려가지고 큰 상승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지 어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리플렉스합이는 이미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7년 전에 찍었던 4,925원 그거를 살짝 넘어가지고 4,984원을 올해 1월 달에 찍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뭐 3,000원대 초반 또 3,000원이 좀 깨져 있고 그런 상태니까 뭐 이것으로만도 이미 상당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가격이 뭐 무슨 마지막 함정이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시나리오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뭐 이런 거 보고 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자충수를 둬가지고 투자해서는 투자로 결코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자, 이런 거 참고만 하세요. 참고하시고 판단은 각자 개인이 잘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뭐 이 말이 꼭 틀리네 맞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각자 하셔가지고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 막 또 쭉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 고점보다도 훌쩍 뛰어넘어서 훨씬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여기서도 자, 이 해외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한번 쭉 떨어지고 나서 다시금 상승을 해가지고 8달러 내지는 뭐 12달러 12달러면은 한 15,000원이 넘죠. 일전에 제가 15,000원 얘기 많이 드렸어요. 자, 15,000원이 넘는 그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봐요. 저는요.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거 아랑곳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리플렉스업이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반전 신호, 뭐 이런 제목이에요. 자, 리플렉스업이가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 방송을 한 이래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리플렉스업이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실용도가 높기 때문이죠. 많기 때문이죠. 자, 비트코인은 실용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세상에 처음 나온 코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인기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상승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리플렉스업이는 그와는 달리 실용성 면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인기는 어느 순간에 끝날 수가 있지만 실용성은 끝나지를 않죠. 실용성이 있는 한 사람들은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반전 신호가 있다라고 또 뭐 해외에 또 유명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간단히 보시면 첫째는 그 지갑수의 급증이에요. 리플렉스업이 지갑수가 급증하고 있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리플렉스업의 일평균, 하루 평균 활성 지갑수가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 142%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13만 4,600개 여기에 달했죠. 그러니까 최근 2년 내 최고 성장률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비트코인은 활성 지갑수가 1년 전 대비 이제 감소를 했어요. 리플렉스업이 하는 이제 대주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면에서 리플렉스업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빠른 확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앞으로 이제 리플렉스RP로 이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또 많은 자본들이 리플렉스RP로 유입될 가능성을 말해주는 그런 신호이죠. 아주 긍정적 신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리플렉스RP가 이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앞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제 활용도 상승이에요. 실제 활용도 유틸리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6월 10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6월 10일 날 리플렉스RP 하루 결제량이 41억 1000만 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 대비, 그러니까 6월 9일 대비 1300%가 급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 리플렉스RP 이제 ETF,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이제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제 리플렉스RP 네트워크가 그렇게 하루 결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그걸 처리를 했는데 어떤 기술적 문제도 없이 이런 대규모 트랜잭션을 다 소화해냈다라는 점, 그것이 중요하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리플렉스RP가 앞으로 이제 상업적인 활용도와 또 안정성이 그만큼 확고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리플렉스RP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결제량이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라면 앞으로 리플렉스RP 가격 상승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리플렉스RP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스RP가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그 이유 세 번째는 말이죠. 대규모 기술 업그레이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 달 내에, 그러니까 6월 달이죠. 6월 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번 달 내에 이더리움 가상머신 기반 사이드 체인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자,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리플렉스RP 생태계에서도 똑같은 스마트 계약을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자동화 거래, 뭐 수익 전략 등등등 이런 뭐 디파이 기능, 그러니까 디파이라면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 금융이죠. 자, 이 디파이 기능이 리플렉스RP에도 이제 도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들이 참여가 늘어나고 또 신규 프로젝트 유입도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 궁극적으로 이제 이 리플렉스RP가 단순한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뛰어넘어가지고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금융 생태계로 리플렉스RP가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플렉스RP처럼 이런 기능적 확장을 당분간은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뭐 기능 면에서나 실용성 면에서나 활용도 면에서나 비트코인은 리플렉스RP에 이제 비교가 되지 않죠.
그냥 암호화폐의 대표 얼굴마담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죠. 비트코인이요. 자,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도 앞으로 잘 나가기를 바래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잘 나가야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앞으로도 리플렉스 RP도 함께 상승을 하다가 이제 리플렉스 RP가 나중에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고요. 오늘은 뭐 차트 보지 말죠. 차트 최근에 계속 보여드렸죠.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 암호화폐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승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는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이제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투자하셔서 앞으로도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